1번은 쉽죠? 1번은 답 나오나요 다들? 답 나와? 쉽죠 1번은. 근데 1번은 워밍업 하라고 풀라 그랬고, 사실 다시 4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앞에 개념들은 뭐 당연히 3-1을 뭐 한번 해봤으니까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난 내가 봤을 때 3-1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 그 4페이지에 네 번째 보면 무리수와 실수 돼 있잖아. 보면 실수라는 게 어떻게 분류가 돼? 유리수, 무리수, 그리고 정수,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리고 정수는 양, 영, 이렇게 있잖아, 맞지? 어디까지 선행했었어? 저요. 저 대수 초반 나올 때 재수 초반까지 나가다가 음, 지금 공수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나가서? 공수이 시작하려다가 어, 오케이. 또 어디까지 했어? 공수일 오케이. 보면 너희가 그래도 공수 1 했다 그랬나? 방금? 하고 있지. 그럼 2차는 했어? 아직 안 했지. 근데 여기 보면 뒤에도 2차 방정식 이런 거 나오잖아. 3-1에도 맞지? 근데 나중 되면 공수 배우면 허수 배웠나 너희? 허수 배웠어? 허수 아직 안 나왔어? 나중에 허수 이런 거 나오거든. 공수 시작하고 나면 허수, 실수 이런 거 나올 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서 실수 이제 원래 여기다가 사이에 이렇게 허수 이렇게 있거든. 얘는 이제 허상에 있는 수, 얘는 실제 존재하는 수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너희가 문제 풀다 보면 뭐 켤레근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아니면 우리가 어떤 근 뭐 a 플러스 루트 b를 근으로 가질 때 어떤 2차 방정식에서 a 마이너스 루트 b 이런 걸 근으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잖아. 왜 그런 거야? 너희로 치면 켤레근이 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근이 a 플러스 루트 b가 존재해. 그럼 a 마이너스 루트 b라는 근이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문제를 많이 풀었을 거야 그동안. 왜 그렇게 돼?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사실 얘들 이 내용에서 나오거든. 이 내용에서 나오는데 뭐 유리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뭐 분수나 뭐 그런 것들 무리수부터 루트 씌워져 있는 상태잖아. 루트 벗길 수 없는 애들 무리수라고 하잖아. 그러면 무리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해서 아예 유리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빼기 뭐 사칙 연산을 통해서 유리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 보통 같은 걸 곱하거나 같은 걸 더 빼거나 맞지? 더하거나는 안 되잖아, 맞지? 맞지? 그냥 어떤 근을 이제 여기서 팁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이런 게 근을 가져. 우린 본능적으로 아 얘도 근으로 가질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많이 푼단 말이야. 맞지? 얘 아니면 뭐 앞에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나. 근데 왜 그래? 이렇게 서로 약간 합차 공식 형태라 그래야 되나? 곱셈 공식 형태로 얘들이 곱해져야 얘들이 어떻게 돼? 얘들이 여기서 a 제곱 마이너스 b의 형태로 해서 이 뭐야? 이 무리수라는 것들이 유리수화 되잖아, 맞지? 맞지? 이 논리가 그래. 그러니까 무리수가 유리수가 되려면 특정 조건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에서 이게 근일 때 어떤 한 근이 있을 때 다른 근도 자동으로 구할 수 있다고. 뭐 계산 없이. 그런 것도 그렇고. 이차 함수에서도 어떤 근 자체가 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거고. 뭐 이런 문제들 다 사실 이런 수체계 때문이거든. 근데 이것도 당연히 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너희가 문제 풀다 보면 뒤에 문제들 한번 볼래? 문제들 보면 8페이지 봐봐. 8페이지 뭐라고 나와? 8페이지 첫 문장이 뭐야? 자연수엔 자연수. 두 번째 9페이지 문제 첫 멘트가 뭐야? 정수. 맞지? 뒤에 넘어가면 10페이지도 뭐라고 나와? 실수.
11페이지는 자연수 뭐 이러잖아. 맞지? 뒤에도 12페이지도 자연수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난 개인적으로 너희가 진짜 평생 갖고 갔으면 좋겠어. 적어도 수능 치는 날까지.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뭐 까먹어도 돼요. 뭐 문과를 가든 각자 전공에 따라서 몰라야 되지만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진짜 중요하고 사실 수능은 누가 내? 수능은 누가 만들어 문제를? 그 출제위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 그 수학 교수들이 내거든요. 수학하는 교수들이 내거든. 그러니까 나도 대학교 때 교수님이 이제 갑자기 10월 달에 9월 달에 개강을 하거든. 9월 달에 이제 첫 OTC가 갑자기 이게 제가 개인 출장으로 인해서 10월 초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자리를 비웁니다. 녹강 처리할게요라고 해. 수능 내러 가는 사람들. 실제로 내 수업하신 교수님들이 매년 가셨어. 한 명씩. 매년 가셨고.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출제를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들, 방금 뭐 어떤 문제는 뭐야? 실수라고 하고, 어떤 문제는 자연수, 어떤 문제는 정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유가 뭐야? 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모든 문제 다 그냥 모든 실수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되잖아. 근데 왜 어떤 문제는 실수라고 얘기하고 어떤 문제는 굳이 정수라고 뽑고 양의 정수 얘가 뭐야? 얘는 자연수잖아. 맞지? 어떤 문제는 왜 굳이 자연수라고 얘기하냐고. 너희가 알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 어떤 특성들이 있어? 이 정수라는 여기 이 정수라는 애부터 시작되는 거 이까지 이 정수 양, 영, 이렇게 이 얘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야? 전체 수들 중에서 얘들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수들은 절대 없어. 얘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뭐야? 뭘까? 혹시 3-1 할 때 이런 내용 수업 들은 적 없어? 한 번도 없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얘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야? 다른 이 유리수, 이 정수한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이 얘들 보고 이 안에 있는 이 딱 소그룹 애들만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징이 있어. 너희가 아마 문제 풀 때 자연스럽게 쓰고 있을걸? 절대값이 자연수. 절대값이 자연수다. 뭐 맞는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일까 그게? 얘들만 셀 수 있어. 몇 개 있는지 범위가 있으면. 유리수 몇 개인지 셀 수 있어. 정수 아닌 거? 1과 2 사이에서 유리수 개수 몇 개야? 알아? 몰라. 무한대야. 근데 1과 2 사이에 정수 몇 개야? 1도 안 되고 2도 아닌 사이에 있는 거 없지. 알잖아 너희가. 1과 3 사이에 정수 몇 개야? 2 하나잖아. 맞지? 너희가 아는 거잖아. 셀 수 있다고. 그럼 문제에서 다시 아까 문제들 보면 정수, 어떤 자연수 이런 문제를 줬다는 건 뭐야? 문제 멘트에서 어떤 정수, 어떤 두 정수, 어떤 두 자연수 연속하는 자연수 이런 걸 줬다는 건 뭐야? 너희한테 이 특성을 쓰겠다는 거야. 셀 수 있다. 셀 수 있다라는 특성을 쓰겠다는 거야. 그럼 대놓고 너희가 예를 들어 연속하는 자연수다 그러면 그 이미 연속하는 자연수가 5개야. 그럼 그걸 이미 너희는 문자로서 표현할 수 있다고. 어떻게? 어떤 자연수가 5개 연속한데 그러면 A, B, C, D, E가 연속하면 그거를 너희가 한 문자로 표현할 수도 있어. A랑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중간에 있는 C 값을 C로 두고 밑에가 C 마이너스 1, C 마이너스 2 큰 건 C 플러스 1, C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셀 수 있다는 특징이라고.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너희가 앞으로 문제 풀 때 뭐 두 실수 뭐 어떤 실수 이렇게 나오면 무슨 말이야? 이거는 뭐가 수의 특성으로 푸는 문제는 없겠구나. 이건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문제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굳이 너한테 어떤 정수, 어떤 자연수를 줬다. 이거 무슨 말이야? 뭔가 개수를 채거나 뭔가 범위가 나와서 거기서 뭔가 찾아가는 문제가 나오겠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굳이 너희한테 이제 문제 풀 때 실수가 아닌 정수, 자연수를 주는 거라고. 그 특성을 이용하겠다는 그 처음부터 답이야. 너희 막 학교에서 막 학원에 이런 데 가면 쌤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뭐 문제에 답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한 적 뭐 어디서 살면서 한번 들어봤을 텐데. 근데 실제로 생각보다 꽤 많은 수학 문제에 이게 적용되거든. 이것만 읽어도 자연수네? 대충 범위 나오거나 그 값 튀어나오겠네. 아니면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자연수 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답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너가 문제 풀다가 어떤 범위가 나왔어. 잘 풀고 있네. 스스로 시험장에서 반증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거니. 이게 3-1에 나오고 다시 나오지 않아. 이 내용이. 허수 나왔을 때 잠깐 나온다. 허수 나왔을 때 잠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니까 알고 있으세요.
내가 봤을 때 이것만 이번 특강에서 알아갔어도 되게 성공한 거라고 보거든. 나는 이걸 배운 적이 없어. 나도 이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런 얘기를 누군가 들어본 적이 없어. 이건 내가 누구 애들 가르치다가 나도 이제 수학 문제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아 이런 게 있더라 생각을 했던 거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다들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는 문제여가지고 뭐 그렇고 일단 그런 거고요. 1번 문제는 풀었죠 다들? 4루트이 나왔죠? 자 1번 문제는 쉬우니까 그렇고 2번 문제 풀어보세요. 2번 문제. 사실 이 문제도 보면 사실 제곱근의 성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생각보다 그런 문제 되게 많거든. 그 보면 되게 어 은근슬쩍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표현은 제곱근인데 실제 문제 풀이하는 데는 제곱근이 거의 쓰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 아마 대수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올걸? 너희 대수하다 보면 너희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대수라는 수학을 하게 되면 그때 뭐가 나오냐면 대놓고 삼각함수 문제처럼 생겼는데 사실 까보면 3-1 문제. 너희 3-2가 진짜 제일 중요해. 그 3-1은 공통수학원을 나갈 때 되게 중요해서 꼭 하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3-2는 못 잡잖아? 수능이 나가리 된다. 3-1이랑 원 성질들 있잖아. 그 중2 때 너희 각이등분선 정리, 파푸스 중선 정리 다 기억나? 할선 정리 이런 거 다? 원과 내접하는 삼각형, 사각형 성질들 다 기억나? 어때? 동현이 기억나? 기억나지? 너 이거 수능 날 전에 기억 못하면 너희 나가리야. 요즘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학도형이거든. 중학도형이 2021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스멀스멀 기어 나오더니만 요즘 꼭 하나씩 나오더라고. 너희 얼마나 봐봐. 너희가 수능장에 갔어. 문제를 푸는데 뭔가 오늘 개 잘 풀려. 오늘 뭔가 된 날이야. 드디어 오늘 대박 난 날이야. 근데 막 푸는데 한 26번쯤에 갑자기 중학도형 문제가 딱 나와. 누가 봐도 다 풀 수 있는데 그 도형 공식이 기억이 안 나서 못 풀면 얼마나 슬프겠니? 공식 하나 때문에 서울대 갈 거를 중앙대 가고, 서울에 인서울대학 갈 거를 경북대를 가고, 경북대 갈 거를 영남대를 가고, 그렇게 된다고. 정말 커한 문제가. 진짜 크다. 서울에 이제 서연고 있을 거냐? 서울대 빼고 연대랑 고대가 있다. 연대랑 고대랑 연고대랑 경북대랑 가장 어이없게 차이 나는 게 수학 한 문제 차이로 차이 날 수 있어. 4점짜리 수학 한 문제 차이로 연대 가래가 경북대 갈 수도 있고, 경북대 갈래가 운 좋게 찍어서 맞춰서 연대 갈 수도 있다고. 수학은 그래. 다른 과목이 정말 애매한 상황인데 수학 하나가 96에서 100이 되냐, 92에서 96이 되냐, 그게 정말 커.
생각보다 수학 한 문제 정말 크다. 수학은 4점이야 얘들아. 국어는 2점이지만 국어 영어는 2점이야. 과탐도 2점이야. 국어 영어 해봤자 센 거 봤자 3점이야. 수학은 기본이 4점이야. 수학 2점 3점 틀리면 안 되고 당연히. 수학은 4점밖에 없다 치고 4점 틀리면 너희가 아무리 이 예제 1번 같은 문제도 이 수능에서 한 3점짜리로 받아 얘들도. 이 정도 난이도도. 당연히 이 범위는 안 나오겠지. 뭐 그래. 아무튼 잘 아셔야 된다. 예제 2번 풀었어요? 예제 2번 풀었어요? 자,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예제 2번은 내가 이제 아까 했던 문제 말이 뭐냐면 그 얘도 말이 제곱근인지 얘는 제곱근 아무것도 안 써. 얘는 그냥 그 포장지 과대 포장이야 얘는. 보면 여기서 볼까요? 보면 이제 루트에 3의 50제곱에 제곱 곱하기 3의 100제곱이지. 얘 일단 뭐야? 얘 루트 안의 값을 정리를 먼저 해보자. 얘 루트 안의 값이 뭐야? 3의 100이지. 100제곱이지. 3의 100제곱을 곱해. 그럼 뭐야? 3의 200제곱이지. 맞지? 당연히 이것까지는 다들 했을 거야. 그럼 얘가 뭐야? 얘는 3의 100제곱이지. 맞지? 이제 원래 제곱근 문제였으면 여기서 끝났어야지. 맞지? 근데 여기서 뭘 구하래? 5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대부분 이래. 너희 어차피 변별하려면 이런 거 해야지. 너희 제곱근은 잘할 거야. 제곱근으로 낼 문제가 없지. 자, 어떤 숫자를 5로 나눠. 그럼 5로 나눠지는 숫자의 특징이 뭐야? 5의 배수도 맞지. 근데 5의 배수 찾기 어렵잖아. 아니 5로 찾거나 0을 찾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조건이 두 개잖아. 그것도 좋지. 근데 더 쉬운 거 있잖아. 확실하게 하는 거야. 10의 자리 이상부터 다 5로 나눠줘. 맞지 않아? 맞지? 3462였으면 우리 뭐만 체크하면 돼? 2만 보면 되잖아. 너희가 한 말이야. 1의 자리만 보는 거잖아. 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그 숫자의 1의 자리만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가 5로 나눴을 때를 보려면 얘가 반복이 어떻게 되냐면 3인 3이야. 3을 제곱하면 뭐야? 9지. 그 다음 3을 세제곱하면 1의 자리 몇이야? 7이잖아. 제곱하면 뭐야? 1이지. 다시 오케이. 이게 3이라는 애는 사이클이 3, 9, 7, 1로 1의 자리에서 계속 반복되네. 맞지? 나머지 구하면 되겠네. 100개째야. 몇 개야? 얘는 뭐야? 이 100이라는 거는 뭐예요? 4로 나눴을 때 25개 나오네. 그럼 뭐야? 네 번째라는 애네. 그럼 뭐야? 이렇게. 그래서 답이 뭐다? 2다. 오케이? 이렇게 풀 수 있다. 맞지? 오케이? 이렇게 풀면 돼요. 다들 뭐 풀었을 수도 있고 못 풀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다음 3번. 3번 풀어보세요. 3번. 한 명은 아파서 못 온다네 오늘. 아직까지 뭐 할만하지. 아직까지는 할만할 거야.
쉬울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고 예제는 보통 난이도를 막 그렇게 어렵게 배치하진 않거든 내가. 근데 이제 조금씩 올려가거든 슬슬. 예제 3번은 전형적인 그 약간 제곱근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라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na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a를 fn이라 한다. 오케이. 결국은 루트 na가 7이면 무슨 말이야? 루트 7n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을 구하라는 거네. 그 뭐야? 궁금한 게 결국 뭐야? 이 7n이 얘가 뭐야?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이 n 중에 300 이하의 n 다 구하라는 거잖아, 맞지? 이런 문제는 진짜 되게 전형적인 문제거든. 뭐야? 결국 우리가 근호 안에 있는 이 근호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뭐가 돼야 돼? 어떤 수의 제곱수의 형태여야 되잖아, 맞지? 맞지? 그럼 일단 7이라는 건 있지. 7은 뭐야? 소수지. 소수를 밖으로 빼려면 다른 소수가 뭐야? 자기랑 똑같은 소수가 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n이라는 거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7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맞지? 7을 넣으면 얘가 7을 만나서 무조건 밖에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는 뭐야? 어떤 k 제곱을 해주면 되지, 맞지? 어떤 수가 오든 상관없어. 제곱만 돼 있으면 무조건 짝수기니까 나올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럼 결국은 n은 7k 제곱이라는 형태로 들 수 있고 얘가 뭐야? 300 이하래. 그럼 이렇게 7k 제곱이 300 이하라고 들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아는 게 뭐야? 이 k 제곱이 7분의 300 이하잖아, 맞지? 그럼 얘가 대략 몇이야? 얘가 근사적으로 몇이야? 42점 몇인가? 맞지? 반올리면 뭐 43쯤 되겠네. 어쨌든 간에 42잖아. 맞지? 제곱해서 42 이하인 거 뭐 있어? 1제곱부터 6제곱까지지. 그래서 뭐야? 얘가 될 수 있는 게 1제곱부터 6제곱까지잖아. 맞지? 6제곱이 36이고 7제곱 49니까 안 되지. 그래서 총 몇 개야? 6개. 6개가 답이에요. 그쵸? 그렇고 예제 4번도 빨리 해봅시다. 첫날은 좀 적당하게 할 만한 문제들로. 은채 혹시 너희 학교 정교회장 너 누군지 알아? 이번에 당선된 이거 너희 뽑았지 않아? 3학년 때 당선된 맞지? 누군지 알아? 아 친하진 않나 보네. 너 동도 아니야? 동도 정교회장 맞지? 명재가 부회장 아니야? 맞지? 내가 둘 다 잘 알아. 어, 둘 다 깐족깐족 되거든. 나한테 욕 많이 먹는다. 내 수업을 듣는 건 아니고 내가 걔들이 수업하는 거 뭐 도와주러 가는데 명재는 거의 그냥 질질 날 줄줄줄줄 따라다니고 윤진이도 약간 오늘 저녁에도 봐. 아 그래? 윤진이? 윤진이 깐족깐족 되지. 걔들이 월목 밤마다 뭐 클리닉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내가 도와주거든 가서. 그래서 그때마다 얘기하면 내가 막 갑자기 애들 얘기해 주더라고. 어떤 애가 쌤 얘들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얘들이 뭔데? 정교회장이랑 정교부회장이야. 그 학교 망했네.
그러고 있었거든. 경신은 요즘도 매점에 라면 안 팔지? 경신 이 라면 안 팔아요. 그건 나내 있을 때 없어졌거든. 경신이 원래 라면 팔았던 거 알아 매점에? 원래 라면 팔았거든. 나 경신고 나왔거든. 나 오성중 경신고 나왔거든. 내가 경신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고등학교 2학년 때 라면이 금지됐어. 우리 학교 이사장이 있었는데 이사장이 학교를 방문했거든. 근데 어떤 미친놈들이 이사장이 왔는데 점심시간에 점심 안 먹고 매점에서 라면 사서 먹다가 맛없으니까 하수구에 학교 그 지나가다 보면 보도블록 옆에 이렇게 물 빠지라 만든 하수구 있잖아. 거기다 라면을 버리고 있다가 이사장한테 걸려가지고 그날부터 없어졌어. 그날이 없어졌어. 경신중 가겠네, 맞지? 내 반에 경신중 애들 많아. 오늘 월목 수업 있거든. 거기 보면 정규반 애들 중에 경신중 애들 지정한. 거기만 경신중 애들 4-5명 있을걸? 경신 좋지. 운동장이 별로다. 좁아가지고. 운동장. 아 맞아. 고등학교랑 같이 써가지고 체육 시간에 축구공이 7개가 날라다니거든. 근데 뭐가 무슨 공인지 몰라. 뭐가 무슨 공인지 몰라. 굉장히 쉽지 않다. 4번 다들 푸셨어요? 4번 푸셨어요? 4번 한번 볼까요? 4번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되게 내가 여기서도 이제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서 얘를 그냥 죽일까 다 살려놨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 풀 때 뭔가 잘 안 풀리는 문제나 헷갈리는 문제가 났을 때 꼭 해야 될 게 있어. 항상 시각화하는 연습을 해.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에 수능 치기 전까지 시각화하는 연습을 정말 했으면 좋겠어.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뭔가 표로 그린다거나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그러니까 집합 문제 나중에 배우면 그 벤다이어그램 쓴다거나 그런 게 꼭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래프가 정말 중요해. 생각보다 너희가 앞으로 풀 문제들 중에 식으로 풀면 정말 어렵지만 그래프 하나 잘 그리면 그냥 눈으로도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 근데 그래프가 그리기가 어렵지. 근데 차라리 뭐 식으로 계속 길게 하면 실수할 확률도 높고 그러지만 그래프 한번 잘 그리면 실수할 확률이 없어. 그래프는 실수를 거의 안 하거든. 그래프는 그릴 수 있냐 없냐가 애초에 나뉘기 때문에 그걸 해놓으면 정말 좋아. 앞으로도 문제 풀 때 모르는 문제 있으면 너희가 그걸 시각화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차피 너희 다 목표는 메디컬을 가는 거 아니니? 가고 싶은 대학이 뭐야? 과가 있어? 과요. 하고 싶은 직업이 있어? 메디컬 아니야? 제 목표? 아니,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없어? 있어? 원래는 주의대 가고 싶었는데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왜? 아직 멀었는데 뭐 아직 뭐 3년 남아 충분하다. 하고 싶은 거 있어? 파일럿. 내가 조종사들이랑 군대를 같이 나왔거든. 내 전투기 조종사들이랑 친해. 나 맨날 그래서 나는 군대에 있을 때 전투기 조종사들한테 대어주는 운전병이었거든. 나는 이제 현역병으로 갔다 왔으니까 그 조종사들 되게 많이 보거든. 근데 요즘은 그래. 예전에는 나도 원래 파일럿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나는 이제 집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하고 나는 안경 쓰면 원래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요즘 안경 써도 돼. 나중에 중학생 되면 중3쯤 되면 올라가면 검사 한번 받으러 가봐. 이제는 나라에서 검사 시켜주거든. 검사하고 나서 이게 이게 나라에서 인정한 수술이 있어. 파일럿 할 수 있는 수술이 있거든.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와. 그 중3 때쯤이면 나올 거야. 대충 받을 수 있거든. 아직 받아본 적 없지. 아직 아마 어려서 안 받을 거야. 조종사 하려면 많이 힘든데. 진짜 불쌍하대. 걔도 아침에 6시에 비행하고 막 그래. 근데 재밌어 보이더라. 좋긴 해. 근데 신기해. 나도 이제 공군에 있으면서 보면 너희는 모르겠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상 출격을 하거든. 너희는 모르야. 너희 뉴스에서 막 북한 무인기가 북한에서 뭐 전투기를 이쪽으로 보내려고 했네 만에 그 뉴스 들어오잖아. 그 뉴스가 한 두 달 뒤에 나오는 거라 너희한테. 근데 나는 있잖아. 나는 앉아서 있어. 나는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띠리리리 막 사이렌이 울려. 그럼 갑자기 이제 여기 녹화돼서 말을 못 하겠는데 뭐 무슨 암호 코드가 있어. 막 쫙 나와. 난 다 기억하고 있지 지금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따라라라 나와. 뭐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나와. 그럼 갑자기 이제 진짜 급하게 막 다 뛰어가거든. 난리나. 재밌어. 나중에 꼭 근데 파일럿들은 다 말리더라. 조종사들은 다 말렸어. 내가 3스타까지 만났거든. 군대 있을 때. 이제 되게 이제 조종사 축구도 하고 많이 놀았는데
뭐 그들은 반대해. 늘 다른 사람 하고 싶은데 그들은 반대하는 직업이긴 해. 근데 나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시각화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앞으로도 그래프 그린 연습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해보세요. 정수 AB래. 자, 드디어 나왔다. 정수 AB. 정수 AB 뜻이 뭐야? 정수 나왔다는 거 뭐 한다는 거야? 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정수 몇 개인지 물어보잖아. 셀 수 있다는 거지. 자, 뭐랑 뭐 사이래? A 플러스 루트 21이랑 뭐랑 뭐 사이래? B 마이너스 루트 21이래. 이 사이에 정수가 몇 개래? 5개래. 다 필요 없지. 우리가 어차피 이게 뭐 좌표가 이게 R2 상황이 아니잖아. 이게 좌표 평면 상황이 아니잖아. 그냥 숫자 값이니까 그냥 수직선으로 보면 되잖아. 이렇게. 맞지? 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얘보다 얘가 크다라고 줬지 문제에서. 맞지? 얘는 뭐야? 그냥 얘를 A 플러스 그냥 A라고 두자. 얘를 A라고 둬. 얘를 B라고 둬. 이 문제 상황에서 A 플러스 루트 21보다 B 마이너스 루트 21이 크대. 뭔진 모르겠으나 이렇게 루트 21만큼 우리가 같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값이야. 여기가 왔어. 여기가 루트 21만큼 뺀 거야. 어찌됐든 간에 얘랑 얘 사이. 이 여기 있는 값이 5개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있지. A는 뭐야? A도 정수지. B도 정수야. 루트 21은 정수값으로 몇과 몇 사이야? 21이 뭐야? 21이라는 거는 16과 25 사이지. 그렇기 때문에 루트를 씌울 때 뭐야? 4 루트 21 5잖아. 맞지? 그럼 얘가 뭐야? 아, 얘는 4.xxx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a에다가 4.xx 더하면 결국은 이 다음 값에 있는 제일 먼저 오는 정수 값은 뭐야? a 플러스 몇이야? 5겠지? 맞지? 맞지? a 플러스 a 더하기 4.xxx면 그거보다 큰 건 a 플러스 5부터 오잖아. 얘 b에서 얘도 역시 4.xxx야. b에서 4.xx 빼면 그거보다 작은 바로 밑에 있는 정수값은 뭐야? b-5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야? 여기 있는 애는 b-5겠지. 자, 그래서 a 플러스 5부터 b-5까지 총 정수가 있는 거잖아. 이거 개수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맞나? 어떻게 구해? 그치, 여기다가 b-5에서 b-5에다가 a 플러스 5를 뺀 다음에 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항상 어떻게 해줘? 여기다가 여기 어떻게 더하기 1 해줘야지. 항상 얘를 3에서 6까지 3과 6 사이에 있는 3, 6 총 정수 몇 개? 3, 4, 5, 6이잖아. 어떻게 6 빼기 3에다 더하기 1 한 거잖아. 맞지? 왜냐면 그 앞에 3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 직전까지를 빼주는 거야. 뺀다는 거는 여기까지 덜어내버린다는 거잖아. 실제로는 a 플러스 4까지 덜어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잖아. 맞지? 그럼 실제로 b-5 빼기 a 플러스 4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항상 그 두 값을 뺀 다음에 더하기 1 이 더하기 1을 한다라고 이제 보통 외우는 사람도 있어. 근데 논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왜 더하기 1을 하는지. 실제 뺀다는 개념은 이거 앞에 것까지 덜어낸다는 거잖아. 근데 얘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개수 한 개를 포함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는 거라고. 왜냐면 우리 뺄 때는 그냥 얘를 빼버리잖아. 이렇게 빼버리잖아. 그럼 안 되지. 얘가 날아가잖아. 이 뺀 걸 다시 더해줘야 된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뭐야? 얘가 b-a-9가 될 거고 얘가 뭐래? 얘가 5가 됐지. 맞지? 5개니까. 맞지? 그럼 b-a 값이 뭐예요? 그래서 답이 14예요. 맞죠? 14죠? 오케이? 14예요. 이렇게 14고. 자, 풀었으면 다시 5번 갑시다. 5번. 5번도 굉장히 좋은 문제다. 5번은 또 너희가 나중에 뭔가 수열 문제 풀거나 그럴 때 꼭 필요한 방식이고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도. 그대로 빼버렸지. 그럴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너무 내가 보통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넣을 때 정말 막 넣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해서 문제를 넣거든. 생각보다 얘가 이번 사실 특강 7번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3학년 올라간 친구도 있을 거고 이제 그냥 복습하려고 듣는 애도 있을 거야. 사실 오늘 안 온 2명 있거든. 한 명은 뭐 이제 한 명은 저번 다른 수업 듣던 특강이 남아서 그것 때문에 오늘 못 하고 내일부터 올 거고 한 명은 아직 아파가지고 오늘 못 온 애가 있어. 2명 있거든. 걔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민이랑 같이 1학년이거든. 얘들은 이제 복습하려고 하는 거고 너희는 이제 나가야지. 사실 둘 다한테 목적이 있어. 너희는 뒤에 대부분 애들이 걔들도 공수 나가려고 하는 거야. 걔들도 3월부터 공수원 나가거든. 성윤이도 그렇고. 공수원 나가기 전에 복습 한번 하는 거고 너희 같은 경우는 내신 따기 전에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 내신에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들 생각하면서 아 공수에도 도움이 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되게 너희가 놓치기 쉬운 것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넣었으니 한번 해보세요.
예제 5번. 그쵸, 예제 5번 좋았어요.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수식화해서 그리라고 했잖아. 그치, 그 수식화 굉장히 좋아. 그렇게 그림 그려 수식화해서 보라고. 나도 실제 문제 풀 때 나도 수식화해서 걸어. 나도 이렇게 한번 수식화 해본다고. 너희한테 실제 수식화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 그림으로 그렸을 때 더 직관적으로 잘 본단 말이야. 볼까요? 자, 가끔 초점 풀릴 때가 있어가지고. 자, 서로 다른 내 실수, 얘는 실수네. 뭐야, 얘는 실수니까 뭐 개수 찾거나 이러진 않겠다는 거네. 자, 실수 A, B 8분의 1에 8분의 3 이렇게 4개고 수직선 위에 나타난 이웃한 두 점 사이 거리가 모두 같대. AB가 0보다 작대. 확실한 건 뭐야? AB가 0보다 작대. 얘들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하나씩 가진다는 뜻이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둘 수 있는 게 사실 본능적으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 되려면 어떻게 B를 제일 끝, B와 AB를 양쪽 끝으로 보내는 게 답이야 사실. 맞지? 일단 A를 그러면 뭐가 음수돼도 상관없잖아. 그냥 앞에 있으니까 A를 앞에 빼자. 그렇지? 어? 8분의 3이면 4분의 3. 미안 내가 잘못 봤다. 땡큐. 4분의 3이네. 오케이 나이스. 4분의 3. 자 그러면 A 여기를 0으로 두고 여기를 8분의 1 맞지? 여기를 또 어디 뭐로 두면 돼? 여기를 4분의 3 여기를 B 이렇게 칸을 낼까요? 이렇게 냈을 때 이 사이 거리 이 사이 거리가 모두 같다는 거잖아. 맞지? 얘를 그냥 M이라고 두자고. 얘도 M이야. M. 사실 이거 거리 안 구하고도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맞지? 어떻게 해야 돼? B라는 애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B라는 애는 알 수 있는 게 뭐야? B는 4분의 3 플러스 같은 간격 M이잖아. 맞아? A 값은 뭐야? A 값은 8분의 1에다가 얼마만큼 뺀 거야? M 값 뺀 거지. 맞지? 둘이 더하면 뭐야? A 플러스 B가 뭐야? 뭐야?
8분의 7인가요? 맞지? 8분의 7이죠. 맞지? 이렇게 될 수 있나? 맞지? 맞지? 이렇게 되면 사실 얘가 답이에요. 얘가 제일 클 거니까. 다른 값들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몇 개는 근데 값을 구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왜 a 더하기 b가 최대인 걸 어떻게 바로 이렇게 양쪽 끝으로 아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봐봐. 우리도 느낌적으로 어떤 걸 알잖아. 얘가 아무리 그 간격이 최대로 때려봤자 m이 아무리 커져봤자 얘랑 0과의 사이는 확실한 건 m보다 작지. 맞지? 근데 우린 이미 m보다 큰 게 있지. 그리고 m보다 큰 m이 하나 있지. 얘도 m이잖아. 얘들이 상쇄돼봤자 이미 여기서 얘들 둘이 상쇄돼봤자 플러스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음수값으로 m보다 얘가 아무리 m이 커져봤자 8분의 1만큼 여기서 이미 깎아 먹었잖아. 여기서 이 음수를 만드는 애는 어차피 마이너스 m 플러스 8분의 1 이런 느낌이라고. 맞지? 그러니까 m보다 작아. 근데 여기서 m이 통으로도 있고 통으로 있으냐. 맞지? 이게 아닌 이상 더 이상 크게 만들 수 없어. 어차피 객관적으로 거리라는 게 존재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는 이미 얼마 차이 나? 여기서 2m이나 차이 나잖아. 맞지? 맞지? b라는 애는 애초에 여기서 뭐 4분의 3 플러스 m인 거고, 이러니까 m이 대놓고 얘가 항상 상쇄가 되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으로 가지는 값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클 수밖에 없다라는 이거 논리적인 거를 써도 되고, 얘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를 하는 게 보통 이제 정수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수적 관점. 이 수의 특성을 이용한 관점이야. 그러니까 뭔가 수학적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계산 막 이렇게 계산해서 논리적으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수의 특성을 이용한 거라고. 이렇게 풀어도 돼. 생각보다 수능 칠 때까지 너희가 그렇게 문제 풀 일이 많을 거야. 생각보다 수의 특성으로 문제 푸는 애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문제 풀 때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잠깐 쉬었다가 네 다시 갈게요. 당연하죠.